자, 15번. 요약집 101페이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나온다면 이 문제 나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문제 나온다면 이 문제 나옵니다. 요약집 101페이지. 몇 년 보유해야 되죠? 2년 보유해야 되죠? 자, 2년 보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주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거주 기간이 불필요한 게 있어요. 101페이지. 그래서 거주 기간이 필요한 게 뭐가 있지? 대표적으로 장기 이런 장기 건설 임대주택 있었죠? 이런 장기 건설 임대주택은 몇 년 이상 거주해라?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면 돼요. 임대주택의 특성이 처음부터 분양 아니죠? 임대주택 처음에 임대차예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살다가 분양이 되는데 그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되지만 원래는 2년을 보유해야 되지만 2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몇 년 이상 거주했으면 5년 이상 거주했으면 비과세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약, 질병치료, 근무상의 형편,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학폭. 이때는 몇 년 이상 거주다?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취약, 질병치료, 근무상 형편일 때 몇 년 이상 거주요?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 취약은 고등 이상이어야 돼. 초등학교 고등 이상이어야 되고, 질병치료는 몇 년 이상 질병치료죠? 1년 이상 질병치료 목적이어야 되고요. 자, 근무상의 형편. 이거 사업장 형편 아닙니다. 무슨 상 형편이어야 돼요? 근무상 형편이어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학폭이다. 이때는 몇 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근데 이거 거주는 보유기간 중에 거주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보유하는 중에 거주 아니었어도 돼요. 아셨죠? 이렇게. 자, 거주 기간도 필요 없어. 거주를 별도로 하지 않았어도 돼. 뭐가 있지? 수용. 수용의 경우에는 거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다만 여러분들 이런 수용이 전부 수용된 게 아니라 일부, 부분 수용될 수도 있죠. 이때 잔존하는 부분은 잔존 부분은 몇 년 내 팔아라? 5년 내 팔아라. 잔존 부분은 5년 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 5년이 예전에는 1년, 3년, 그 다음에 5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잔존한 부분은 5년 내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해외 이민이나 1년 이상의 거주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뭐 할 수 있죠? 세대 전원이 출국할 수 있죠? 이때 포인트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팔아라? 2년 내 팔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보유기간 통산인데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노가 됐을 때
소실, 독에 멸실됐을 때 어떻게 된다? 멸실된 주택과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 기간 통사한다는 거죠? 오케이? 지금 101페이지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 비거주자가 몇 년을 보유하고 있어요? 3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양도했으면 오케이? 자, 이때는 비거주자의 기간과 거주자의 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오케이? 세 번째, 이게 주의한데요. 상속주택은요, 이게 처음부터 동일 세대였으면 피상속인 취득에서부터 양도까지 가야 되겠지만 동일 세대가 아니라면 이때는 상속 개시에서부터 양도까지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내가 아버지랑 처음부터 같이 살았어. 그럼 1세대 1주택은 언제부터 판단해야 돼? 당연히 처음부터 판단해야 되겠다. 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상태에서 따로 살다가 상속받았어. 그럼 언제부터요? 상속 개시로서부터 해야 되겠지. 너무나 당연하겠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15번의 답은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야 돼요. 15번의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17번.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왜 틀렸죠? 자산별이 아니라 무슨 별이어야 되지? 소득별이어야 되겠죠? 자, 조금만 빨리 나갈게요. 자, 보다시피 저 이거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1년 내에 양도한 물건들이에요. 1년 내에 양도한 물건들이에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자, 이렇게 되었다면, 자, 이렇게 팔았다면, 얘네들, 장특 돼요, 안 돼요? 장특.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왜 안 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입주권의 하나죠. 네? 그래서 주식이나 분양권 안 돼요. 그 다음에 미등기된 거 안 되죠.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이어야 되죠. 그럼 얘는 얘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자산별로 똑같은 부동산, 똑같은 토지, 똑같은 건물이랄지라도 3년 되고 등기된 것에 하나만 된단 말이에요. 자산별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자, 기본공제. 기본공제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되는데, 여기에서 250. 주식에서 250이죠. 맞죠? 그러면 여러 자산 중에서 먼저 양도된 자산에서 250 공제하면 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추가 공제받을 수는 없다. 250이니까. 이걸 무슨 별? 소득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셨죠? 이 소득별이라고 하는 내용들 또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뭐가 틀렸어요? 2번 틀린 거 아시겠죠? 예. 근데 18번 너무나 좋은 문제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취득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나올 때 설명할게요. 대신에 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고 등록세는 등록하는 때죠. 자, 여러분들 자, 요거 하나만 또 알고 가세요. 여기서 좀 알고 갈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이걸 제가 기간세라고 했죠. 이거 뭐가 된다?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응되는 지방세가 뭐가 있냐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에 대응되는 지방세가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응되는 지방세가 지방소비세인 거예요. 아셨죠? 이런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독립된 세금이지만 성립 시기는 소득세, 부가세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소득세 또는 부가세가 뭐 하는 때다? 성립하는 때.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D급본 보시면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오케이? 대충 이해하셨죠? 자, 이에 비해서 니을번이 틀렸어. 균등분주민세인데 여러분들 자, 또 하나. 그래서 요거 하나 알고 가시고요. 여러분들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과세기준일이 뭐가 있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세기준은 6월 1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 되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종부세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7월 1일과 8월 1일이 과세 기준일 수도 있다, 없다? 있는데, 있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민세. 주민세의 과세 기준 7월 1일과 8월 1일이에요. 균등분, 재산분.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세요. 6월 1일을 과세기로 하는 것은 얘네밖에 없고. 7월 1일과 8월도 과세 기준일일 수 있지만 이거는 주민세 과세 기준이 되는 거다.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거 다 맞지만 여러분들 자, 가산세 언제죠? 자, 취득일 있으면 이거는 취득세 성립시기죠. 취득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해야 돼요? 신고 납부 기한이죠. 예? 그러면 신고 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가산세 생기죠. 이런 가산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가산세는 분명히 신고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가산세가 생기죠. 하지만 가산세는 독립된 세금이다 아니다. 가산세는 가산세의 이름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본세에 포함돼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산세는 성립시기가 언제가 된다? 본세의 납세무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취득세야.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소득세고. 아셨죠?
따라서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성립시를 가질 수가 없기에 언제 성립한다? 본세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로 가야겠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가 틀렸고 다른 거 다 맞아요. 수시부관지방세 언제가 된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되겠다. 21번 여러분들 안 해도 되죠? 자, 19번, 20번 넘어갔고 풀었고요. 21번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한 이건 그냥 맞췄어야 돼. 언제다? 대금 청산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 따질 필요 없죠? 대금 청산일이 되는 거 아시겠죠? 대금 청산일로 하되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했는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이 되니까 답은 4번. 9월 2일날 양도했고 10월 11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22번. 22번. 자, 써.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다만 이것만 알아두고 가세요. 여러분들 가등기와 가압류, 가처분 등기만 알고 가시죠. 가등기는 무슨 가액으로 하고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에 하는 거예요. 아셨죠? 세율은 몇 프로죠? 1000분의 2. 응? 1000분의 2 합니다. 22번의 답은 몇 번? 3번. 가압류 가처분은 자, 뭐 틀렸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8이 아니라 1000분의 8. 왜? 2% 뺐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옛날 취득세니 지금 취득세 세율이 2.8%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이 아니라 1000분의 2. 가압류 가처분 맞고요. 지역권은 승역지 가액이 아니라 요역지 가액에. 요역지 가액에 1000분의 2. 임차권 등기 때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죠. 월 임대차 금액의 0.2. 오케이? 네. 23번. 자, 이건 나중에 더 좋은 문제 나올 때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것만 기억하고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죠? 하지만 뭐는 안 되죠?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는 필요금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응?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자, 24번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것도 넘어갑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을 사치성 자산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오케이? 별장이 4%입니다. 별장이 4%고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을 사치성 자산으로 보지 않고 무슨 자산으로 보아? 일반 주택으로 보아 누진세를 주하도록 돼 있었죠. 오케이? 다른 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 5번도 틀렸겠다, 지? 5번 한 것도 과세율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문제가 되겠죠. 5번 하신 분도 맞다고 해주세요. 자, 25번. 더 중요한 것은 고급주택은 뭐가 된다? 재산세는 사치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25번.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에 준하는 거 각종 회원권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에 주는 거 각종 회원권이니까 자, 특허권, 전세권, 영업권, 별채된 원목 안 되죠? 답은 몇 번? 5번. 5번. (25번이) 답 5번. 26번. 다음은 취득세 과세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안 해도 되죠? 네, 이거 몇 번? 답은?
4번. 판결문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가 입증되는 경우 반드시 무슨 가로 하겠다? 사실상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여도 반드시 무슨 가로 해야 돼요?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이거 틀면 안 되죠. 국수 공판장일 때는 반드시 무슨 가액으로 한다?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 27번. 이것도 설명 좀 넘어갈게요. 답은 몇 번? 1번. 자, 보시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한다면 이때 뭐 하겠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중과세 하는데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 임대인한테. 그가 누구니까? 주체구조고 취득자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3번에 보시면 알겠죠?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비자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건 30일 규정인 거 맞죠? 네. 아까 60일 규정과 30일 규정 다시 한번 비교해주세요. 자, 28번. 취득세, 과세 및 납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답은? 5번이죠. 왜 5번 틀렸죠? 기한 후 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29번. 29번. 여러분들 106페이지. 자, 보세요. 국내 자산의 양도와 국외 자산의 양도인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과세 대상을 보시면 국내 자산 양도와 국외 자산 양도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는 양도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등기된 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30번의 답이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잖아.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국외 자산은요, 뭐가 필요 없죠? 등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외 자산은 부동산 임차권이 과세 대상인 거지, 등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국내 재산에서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납세 의무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국내 자산 양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하지만 국외 자산의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에 한하는 겁니다.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이때 거주자는 누구지? 거주자는 주소 또는 183 이상 거수를 둔 자를 말하겠죠. 오케이? 하지만 국외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는 몇 년 이상이죠? 5년 이상 거주한 자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세 번째. 자, 또.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양도가액은 뭐가 되죠? 실가 원칙이죠. 안 되면 매, 감, 기. 맞죠? 취득가액은 실가죠. 안 된다면 매, 감, 환,
뒤에 순서였잖아요. 오케이? 이입에서 양도,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는 실가가 맞아요. 원칙적인 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가가 불분명할 때는 그 나라의 시가로 한단 말이에요. 그날 무슨 가로 한다? 시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국외자산은 개별 공시지가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뭐 아니면 뭐다? 실질 거래가 아니면 시가다. 응? 네 번째. 자, 주의.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 자, 장특하고, 기본공제가 있는데, 국내 자산은 장특과 기본공제를 적용하지만, 국외자산일 때는 장특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다섯 번째, 세율의 차이인데요. 자, 기억나요? 자, 국내 자산은 미등기 몇 프로?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죠. 그 다음에 비사 없는 토지 있죠? 비사 없는 토지는 16에서 50%예요. 이렇게. 오케이? 하지만 이게 국외자산이라면 6에서 40%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약해보면 국외자산은 장기 보유했다고 해서 혜택 없고요. 단기 보유라고 해서 제재 없습니다. 아셨죠? 국외자산 혜택이나 뭐 보유, 제재를 갈 필요가 없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 외화 환산이 필요하죠. 만불 받았어. 만불에 팔았어. 그럼 만불이 우리나라 돈이 얼마인지를 환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때 환산은 기준 환율에 의하는데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하는데 주의. 이때 기준 환율과 재정 환율은 양도 취득 시점의 기준 환율이 아니에요. 양도나 취득 시점의 기준 환율이 아니라 수령하거나 대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언제 현재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을 의한다는 거죠. 양도나 취득 시점의 환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도나 취득 시점의 환율이 아니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마지막 외국 납부세액이 있거든요. 오케이? 자, 이러한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세액공제와 필요규모 공제 중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다. 외국 납부 선택이 중요합니다. 외국 납부세액과 세액공제 중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2번 왜 틀렸어요? 모두는 아니고 5년이죠.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와 필요기부 공제 방법 중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고요. 자, 부동산의 경우 1년 미만이어도 장기간 1년 미만이어도 6에서 40% 세율 적용하는 거죠.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장기불특공제, 기본공제 모두 적용하지 않는데 장기불특공제는 적용하지 않지만 기본공제는 적용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31번도 분들 제가 이렇게 문제를 길게 낸 건 꼭 읽어보라고 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거는 꼭 다시 한번 복습 다시 하셔야 돼요.
새로운 문제 푸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문제 반복적으로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31번은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장기 보유 공제가 있거든요. 이런 장기 보유 공제가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장기 보유가 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장기 보유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장기 보유 공제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일 때는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때 장기 보유의 개념이 양도소득세에서는 몇 년이지만 3년이지만 어디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장기 보유 공제는 몇 년부터 한다? 5년부터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그 5번이 뭐가 틀렸냐면 5번이 틀린 이유가 주택분 종부세로서 납세문제 과세기를 현재 1세대 1주택수로 만 70세이고 해당 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틀렸다는 거죠.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5년. 그게 틀린 거예요. 아셨죠? 나머지 것들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추가로 너무나 좋은 문장들이에요. 너무나 좋은 문장들이니까 반드시 꼭 보세요. 이렇게. 자, 32번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 요약집 74페이지 71페이지 요약집 71페이지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좀 빨리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40분 정도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좀 먼저 푸세요. 아셨죠? 설명할 시간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아셨죠? 저는 30분에 시작합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월 임대료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간주 임대료가 있어요. 월 임대료가 있고 간주 임대료 있습니다. 자, 이때 기억하기를 이게 간주 임대료가 뭐예요? 간주 임대료가 뭐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보증금을 갖고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부분을 임대료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가 부분은 월 임대료도 과세가 되고 간주 임대료도 뭐가 돼요? 과세가 돼요. 아셨죠?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주택 임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주택의 임대료는요. 주택의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몇 개 이하 비과세? 1개 이하 비과세예요. 요약집 71페이지에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때 1개 이하 비과세인데 이 1개 이하는 첫 번째 1개 이하는 소유주택 수여야 돼요. 내가 2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임대 줬고 하나는 내가 살고 있어. 그거 과세의 비과세예요. 과세. 소유가 하나여야 돼. 내가 하나 갖고 있고 내가 임대 살고 내 주택 임대 주는 그런 경우만 비과세예요. 아셨죠? 이때 부부 합산합니다. 하나인지 2개인지는 부부 합산해서 판단해요. 다만 과세는 개인별이야. 과세는 개인별이지만 주택 수를 판단할 때 몇 개라? 어떻게 해라? 부부 합산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을 하나로 볼까 여러 개로 볼까라고 하는 건데 다가구는 원칙은 단독으로 봅니다. 1개로 봐요. 하지만 뭐가 된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뭘로 본다? 당연히 각각의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네 번째, 공동소유주택인데,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같다면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그 중에서 1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자의 주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여러분들 한계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이거나 또는 국외 소재주택일 때는 이건 뭐 한다? 과세하는 거예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 소재주택일 때 뭐 한다고요? 과세.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고가주택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고가주택은 어디에서 고가주택이 있고 임대 소득에서 고가주택이 있고 또는 양도소득에서 고가주택이 있거든요. 둘 다 몇 억 초과한 주택이에요? 9억 초과한 주택이에요. 9억 초과한 주택이에요. 아셨죠? 근데 중요한 건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한 주택이고요. 양도소득의 고가주택은 실가 9억 초과한 주택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게 차이가 있고요. 중요한 차이죠? 이때는 또 하나 양도 시점이 실가고요. 여기서는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 아셨죠? 자, 됐고요. 자, 간주임대료.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과세 제외돼요. 아셨죠?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개 이상? 3개 이상 엔드 몇 억 초과? 3억 초과 시 이거 뭐가 된다고요? 과세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3개 이상일 때 60제곱미터 이하의 소용주택은 뭐 한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하나,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데, 20억짜리, 기준가 20억짜리예요. 이걸 임대하고 있는데, 월세가 500이고요. 보증금이 5억이에요. 자, 이 월세 과세돼요, 안 돼요? 월세 과세돼요, 안 돼요? 기준가 2억이니까 이거 과세가 되죠? 보증금 5억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돼요, 안 돼요? 보증금 5억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요? 3개 이상이 아니니까. 정말 이해하셨죠?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이 몇 개 이상해야 돼요? 3개 해야 돼요. 자, 제가요, 상가가 2개 있고요. 일반 주택이 2개 있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2개가 있어요. 간주임대료 계산해요, 안 해요? 간주임대료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소형주택, 상가가 몇 개가 있던 주택이 3개가 안 되면 안 되죠? 주택이 4채가 있는데 2채는 일반 주택이고 2채는 소형주택이야. 그럼 2채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주택이 3채가 안 되니까 월세는 과세하더라도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오케이? 네,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32번의 답은 자 4번이 틀렸죠? 갑과 배우자 각각 주택을 소유할 때는 개인별로 주택수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부 합산해서 주택수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 31번 같은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고 그 문장들이 다 좋은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이때 여러분들 공부 실수하는 공부 방법, 디립다 문제 푸는 방법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별로 안 좋단 말이죠. 아셨죠? 디립다 문제만 풀어. 그냥 답만 맞춰보고 그냥 그 공부를 끝내버리면 그거 정말 쓸데없는 공부한 거예요. 아셨죠? 꼭 문제 풀고 왜 틀렸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 주제인지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아셨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이거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지 좀 더 얻어서 다시 한번 또 풀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풀어도 이걸 100점을 못 맞는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공부 방법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